당신 지금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이가 들수록 가진 것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허전해질까요? 젊었을 때는 없는 것이 많아도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졌는데, 자식도 다 컸는데, 그런데 왜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켠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 같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것 같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허전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무려 250년 전에 이미 써두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담 스미스. 여러분은 그 이름을 들으면 아마 경제학자 아닌가요? 라고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경제 이야기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사실 경제학자이기 전에 도덕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평생 이 하나의 질문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놀랍도록 지금 우리 삶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생각이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어머니를 90세까지 모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6년 후에 본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삶도 아니었고 대단한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2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국부론과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은 왜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왜 가진 것이 있어도 불안한가? 그리고 그 질문에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답을 써 내려갔습니다.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이 나온 지 25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묻고 답한 질문들이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삶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를 다시 불러내어 여러분 곁에 앉혀드리려 합니다.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바로 보는 눈, 그리고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용기. 이것이 아담 스미스가 평생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저 집만 생기면, 저 자리만 올라가면, 아이들만 다 크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잠깐 행복했다가 또 다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잃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이 잘 살까?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채웠는데 또 비어버리는 이 느낌.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본래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를 계속 상상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그것이 인간이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온 원동력이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그 본능이 적당한 때에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배가 불러도 눈앞에 맛있는 것이 보이면 또 손이 가듯이 마음도 충분히 가졌는데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지위를 향한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존중받고 싶고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그것이 평생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부 그 자체가 아니라 부가 가져다주는 타인의 시선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불안한 것이 정말로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이 2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돈이 없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남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은 돈이 생겨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항상 내가 아닌 남에게 있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이유, 이제 조금 보이십니까? 젊었을 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이 불안을 눌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씁니다. 사람은 자신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비로소 편안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불안의 첫 번째 출구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중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어른들이 고독을 두려워하십니다. 자식이 연락을 자주 하지 않으면 섭섭하고 친구들 모임에 부르지 않으면 서운하고 혼자 밥을 먹는 날이면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고독은 나쁜 것일까요? 피해야 할 것일까요? 아담 스미스는 이 물음에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사람 마음속에 내면의 관찰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속으로 그래도 괜찮은가, 그게 옳은가를 조용히 지켜보는 또 다른 나. 우리말로 하면 양심 혹은 내면의 목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곳에서는 들리지 않는다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자극이 넘칠 때는 이 목소리가 묻혀버린다고. 그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혼자 있을 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시간이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가장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생겼다는 것, 그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낯설고 때로는 쓸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평생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기면 당황스럽지요.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낯설음을 조금만 견뎌내면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오래된 우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에서 보면 그냥 텅 빈 구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맑고 깊은 물이 있습니다. 고독도 그 우물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텅 빈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고요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 텔레비전을 끄고 잠깐만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 침묵이 두려우시면 창문 너머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가?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깨우는 첫 걸음입니다. 삶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했어. 우리 집 이번에 이사했어 하고. 이야기하면 순간 마음이 싸해지는 느낌. 축하해줘야 하는데 어쩐지 기분이 씁쓸한 그 느낌. 혹은 오랜만에 모인 동창 자리에서 누군가 잘 차려입고 나타나면 괜히 내 옷차림이 신경 쓰이는 그 마음.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그는 이것을 공감 능력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사람은 본래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면서 자동으로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나아지려 노력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은 채워지는 순간 더 큰 욕망으로 바뀐다. 아담 스미스는 이것을 지위 경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옆 사람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로 행복을 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의 기준은 평생 나보다 위에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보다는 낫지만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기준으로 행복을 재면 평생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에 서 있는 가난한 사람과 저 멀리 지나가는 부유한 귀족을 상상해 보라고.
그 가난한 사람은 귀족의 화려한 마차를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아담 스미스는 묻습니다. 그 귀족은 정말 행복한가? 귀족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더 화려한 마차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귀족을 부러워하듯 귀족도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합니다. 이 사슬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욕망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에서 어제의 나로 바꾸면 된다고. 가장 건강한 경쟁 상대는 타인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한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한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고마운 것이 보이는가? 이 기준으로 자신을 보면 삶은 비로소 경쟁이 아닌 여정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자주 흔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욕망의 실체를 보는 시작입니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선배이신 여러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그게 말이 쉽지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내려놓으면 다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내려놓음을 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적절한 자기 평가라고 부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내가 가진 것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모두 공평하게 바라보는 것. 그는 이렇게 씁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내려놓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첫째, 이미 지나간 일을 아직도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에게 왜 그랬을까? 지나간 일은 아무리 붙잡아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그 무게가 지금 이 순간을 짓누릅니다.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뉘우쳤다면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그 짐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하는 것이 진짜 속죄라고. 과거의 실수를 안고 사는 것이 반성이 아니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반성이다. 둘째,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 때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내면의 관찰자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진짜 평가자는 밖에 있는 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칭찬이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칭찬이 없을 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의 관찰자가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셋째, 자식이나 가족에게 기대했던 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평생을 주며 살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가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보상 때문이라면 보상이 없을 때 그 선함도 흔들린다고. 진짜 선한 마음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완결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베푼 것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간 베풀문 거래가 된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주신 것들은 이미 그 자체로 완결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돌아오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아이의 기억 속에 조용히 남아있을 뿐입니다. 삶을 함께 살아온 여러분, 잠깐 이런 분을 생각해 봅시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자식 셋을 어렵게 키웠습니다. 남편과는 몇 해 전에 사별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오지만 평소에 연락이 뜸합니다. 이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자식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해서요. 없으면 서운하고 있으면 잠깐 반갑다가 또 다음 연락을 기다립니다. 이 어머니의 불안은 자식 때문일까요? 아니면 혼자라는 사실 때문일까요? 아담 스미스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어머니의 불안은 자식의 연락 횟수로는 절대 채울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 불안의 뿌리는 자식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아직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흔들릴 때 사람은 그 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식의 연락으로, 손자의 웃음으로, 이웃의 안부로.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그 답은 밖에 있지 않다고.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말해줄 때 비로소 그 불안이 가라앉는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담 스미스는 한 가지 아주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작은 선함을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드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내면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선함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건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면 이것저것 챙겨 드셔야 할 약이 늘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면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이제 내리막길인가라는 생각이 스칩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몸이 조금 느려졌다는 것이 삶 전체가 느려진다는 뜻은 아니라고. 나이 든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가 굵어지고 껍질이 거칠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그늘은 젊은 나무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진 만큼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은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쉬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손자가, 이웃이 그 그늘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돈 걱정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걱정은 현실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은 돈이 없어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돈이 있어도 잃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서도 온다. 충분히 가졌는데도 항상 불안한 사람이 있고 넉넉하지 않은데도 담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하게 사는 부자가 있고 부자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가난한 사람이 있다. 차이는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마음이 흔들리는 여러분께 아담 스미스의 가장 위대한 선물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받아 오늘 저도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할 때 이 질문들을 조용히 꺼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진짜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남의 기대인가? 많은 불안이 사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자식이 잘 돼야 한다는 걱정도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두려움도 알고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기준입니다. 내 진짜 감정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내면의 관찰자는 우리가 진심을 외면할 때 조용히 불편함을 보냅니다. 그 불편함을 오래 무시하면 그것이 불안이 됩니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5년 후에 나도 원할 것인가? 지금 당장 화가 나고 서운하고 억울한 것들. 5년이 지나도 그것이 여전히 중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작아집니다.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담 스미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마주친 사람에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사람이 나와 헤어진 후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가장 일상적인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나 미래 속에 살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아담 스미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사람과 지금 이 온기 속에 있다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아담 스미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핵심적인 깨달음들을 조용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불안의 뿌리는 대부분 남의 시선에 있습니다. 내 행복의 기준을 내 안에 두는 것, 그것이 평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욕망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욕망을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욕망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욕망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려놓음입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선함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을 때 가장 빛납니다. 베푼 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베품 자체는 이미 완결된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높이 보지도 너무 낮게 보지도 말고 지금 이 나로서 충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진정한 자존감입니다. 자신에 대한 가장 공정한 판관이 되어라. 그것이 남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이다. 일곱 번째 깨달음입니다. 작은 친절이 쌓여 큰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깨달음입니다. 행복은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이 걸음 속에, 지금 이 숨 속에 이미 있습니다. 도착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아담 스미스가 말하는 자신을 돌보는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궁금한 사람만이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듣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다 마음에 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것,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잠깐 발걸음을 늦춰보십시오. 하늘이 어떤 색인지, 공기가 얼마나 차가운지, 지금 내 발 아래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신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긴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억울한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다 겪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혹시 잊고 계신 건 아닌지요. 아담 스미스는 평생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통장 잔고가 넉넉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 어딘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잠깐 창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는 내 자리에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꿉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냈다는 것, 그것이 이미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아담 스미스의 정신으로 오늘도 당신 곁에서